일주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은 아예 24시간 단식으로 이 인슐린을 쉬게 해줘요. 그러면 인슐린이 빠르게 기능 회복이 될 뿐더러 쉬지 않고 먹어서 쌓였던 지방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하는 날 의식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하고 지방만 예쁘게 빠지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이요법을 간헐적 단식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뭐 사실은 논란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간헐적 단식 좋은 건지랑 굶을 때 우리 몸에서 생기는 변화는 좀 어떤 것들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달라붙게 되면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이는 문이 열려요. 그래서 세포가 포도당을 받아들여서 얘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던가 아니면 저장을 하거든요. 근데 인슐린 저항성은 뭐냐면 인슐린에게 너무 일종의 이제 과로로 인한 병인 거죠. 쉴 새 없이 먹으니까. 제가 이제 많이 먹어서 찌는 게 아니라 쉬지 않고 먹어서 찌는 거라는 제 멘트가 한때 그 짤로 돌아가지고 좀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쉬지 않고 먹는다는 게 뭐냐면 일단은 밤에 12시간 공복을 지키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낮 시간 동안에도 혈당이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져야 인슐린이 쉬었다가 또 그 다음에 점심 식사를 일하고 또 저녁 먹자마자 쉬었다가 하는데, 이 중간에 인슐린이 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올라가도 빠르게 떨어뜨릴 수 있게끔 몸을 움직여줘야 되는데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 다음에 미쳐 떨어지기도 전에 또 뭘 집어먹어서 다시 올리고, 그러면 인슐린이 낮에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밤에 좀 쉬어볼까 했더니 잠자리에 들기 전에 견과류 집어먹고 과일 집어먹어서 또 혈당을 올리고 자면, 자고 있는 동안에도 인슐린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좀 쉴까 했더니 아침 먹어야 건강해진다고 아침을 또 탄수화물로 챙겨 먹어. 그럼 얘는 언제 쉬죠? 그럼 얘가 휴식을 못 취하면 작동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혈당을 제대로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췌장은 인슐린을 더 분비해요. 그래서 피 속에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12시간 공복 후에 아침에 체열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인슐린 수치가 바닥에 있어야 되는데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게 되면 앞서 얘기한, 내가 지방을 잘 쓰는 몸, 안 쓰는 몸 얘기를 했는데, 인슐린 수치가 올라가 있게 되면 내 몸은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지방이 쌓이기만 할 뿐 내 몸이 활용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몸은 계속 살찌게 돼요. 그러면 이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려면 아침에 일어나도 인슐린이 정상보다 높아져 있는데 12시간 공복만 가지고 될까요? 안 되겠죠. 더 굶어야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2시간 공복 후에도 피감세포는 올라가 있는데 밥을 그럼 한 공기 먹지 말고 반 공기만 드세요. 반 공기 먹으면 얘가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일단 일을 시키면 얘는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 쉬었으니 아예 얘를 좀 쉬게 해주자. 이게 간헐적 단식인 거예요. 그래서 짧게는 12시간 공복이 아니라 뭐 14시간, 16시간까지 공복을 하면 얘가 그나마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정도 24시간 이제 단식을 환자한테 처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5일, 6일은 잘 챙겨 먹고 좋은 탄수화물, 양질의 단백질, 좋은 지방으로 건강식을 잘 챙겨 먹고 운동해서 근육을 붙이고, 일주일 중에 하루 또는 이틀은 아예 24시간 단식으로 이 인슐린을 쉬게 해주는. 그러면 인슐린이 빠르게 기능 회복이 될 뿐더러, 자, 아예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비축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지방 조직에서 나올 수도 있고, 간에 끼어있던 지방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근육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지방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간히 굶어 주어야 쉬지 않고 먹어서 쌓였던 지방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비유를 드냐면, 이 피하지방 조직을 스펀지에다 비유하거든요. 아니, 스펀지를 쥐어짜줘야 또 물을 머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의 역할은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여분의 에너지를 비축해 두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비축된 지방을 끄집어 쓰는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앞서 얘기한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 중간중간에 빈 시간과 저녁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12시간 공복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는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비축한 지방을 써야 되잖아요. 그때 쥐어짜야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이 깨어있는 시간에도 쉴 수 없이 먹고 12시간 공복도 못 지키고, 그러면 얘를 언제 쥐어짜죠? 얘는 계속 물을 머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피하지방 조직이 제대로 작동을 못해서 지방도 잘 안 나오고 이런 몸이 됐어요. 얘를 쥐어짜는 방법이 뭐가 있죠? 격한 운동이나 아니면 굶는 거죠. 아니, 굶어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뭐 70년 이전만 해도 정말 굶기를 밥 먹듯이 했는데 지금은 한 끼니만 건너뛰어도 어질어질하고 마치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러니까 쉬지 않고 먹어서 몸이 망가졌으니 간간히 쉬게 해주자. 이게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러면 간헐적 단식 지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24시간? 이게 사실 24시간 동안 뭘 아무것도 안 먹는 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뭔가 24시간 동안 안 먹으니까 그 다음에 폭식도 할 것 같아서 뭔가 부작용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엄두가 안 나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거를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제 교육을 하면 처음에는 힘들어하는 걸 저도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걸 하는 거라서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힘든 사람에게는 일단은 24시간을 해보는데 한 18시간까지는 버틸만 하대요. 근데 그다음부터는 뭐 막 어지럽고 허기가 져서 견디지 못해. 그러면 먹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18시간 정도까지만 해보고 조금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20시간, 그 다음에 뭐 22시간, 24시간 단계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하면 간헐적 폭식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폭식을 해도 지금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전날 6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고 오늘 저녁 6시까지 물만 먹는 거잖아요. 내가 저녁 6시에 폭식을 해도 이날 하루 3끼 먹은 것보다는 적게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연구를 해보면은 많이 먹어봐야 평소 먹던 거에 한 125%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 더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폭식을 하더라도 뭐 체중을 다시 원상복귀시킬 정도의 폭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고 오히려 충분히 쉬어졌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주의사항은 그렇게 쉬어주고 첫 번째 먹는 식사에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는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이 쉬었다가 또 정신없이 나와야 되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길 수 있어서 그거는 주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24시간 단식을 얘기하면 선생님 단식하는 날 운동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되지요. 그러면 쓰러지지 않을까요? 일을 할 때도 이게 집중이 안 되지 않을까요? 에너지가 없는데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자가 사냥을 할 때 배가 부른 상태에서 사냥을 하나요? 배가 고픈 상태에서 하겠죠. 네. 배가 고프면 이제 어슬렁어슬렁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사냥감을 물색해가지고 어쨌든 영양이든 얼룩말이든 사냥감을 캐치했어요. 개보다 더 빨리 뛰어야 개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오죠? 굶었는데. 내 몸속에 있는 지방과 그렇죠. 기존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24시간 단식을 하는데 쓰러질까요? 운동하면 쓰러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언제부턴가 이제 하루 3끼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끼라도 굶으면 내 몸이 어떻게 될 것 같은 이런 불안감에 쌓여 있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절대로 안 쓰러집니다. 물론 단식하는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근육도 자기가 쓰기 위한 포도당을 글라이코겐 형태로 비축해 두는데 얘가 조금 부족해지면 근육이 힘을 제대로 못 쓰니까 퍼포먼스는 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단식하지 않는 날 근력 운동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단식하는 날은 자, 이날은 인슐린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죠? 지방 창고의 문이 열려 있는 시간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움직이면, 걷고 움직이면, 그러니까 걷고 움직여야 우리 몸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거든요. 그렇죠.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최적의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잘 챙겨 먹는 날 근력 운동을 곁들이고 단백질 잘 챙겨 먹고 해서 근육을 붙이고 간헐적 단식하는 날 의식적으로 많이 걷고 움직이면 근육은 유지하고 지방만 예쁘게 빠지는 이러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헐적 지금 방법 얘기하신 게 2가지 있는데 하나는 12시간 동안 단식, 하나는 일주일에 한두 번 24시간 단식인데 매일 이제 12시간씩 단식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둘 중에 선택한다면 이게 더 좋아 보이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아닌가요? 12시간 공복은 건강 유지를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인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저녁을 7시에 먹고 다음날 아침에 7시 아침 먹는 이 12시간 공복은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제 환자들한테는 14시간 공복을 주문하는데 12시간보다는 14시간이 낫고 14시간보다는 16시간이 간헐적 단식의 효과는 더 크나 16시간 공복을 하게 되면 8시간 동안 먹어야 되니까 8시간 동안에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단백질을 포함해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느냐 이 영양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16대 8은 별로 권하지 않아요. 16대 8을 하느니 차라리 12대 10이나 14대 10을 하다가 일주일에 하루 정도만 24시간을 하는 게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 다 같이 해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죠. 하루에 12시간을 단식을 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24시간.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와서 제 프로그램으로 체중 감량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지기 전략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 놓은 몸을 잘 유지하자는 유지기 전략으로 가게 되는데, 이때 12시간 또는 14시간의 공복과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단식을 하잖아요. 쉽게 체중이 예전 몸으로 안 갑니다.
야, 그걸 잘 지키나요, 사람들이? 야, 하루에 12시간씩은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플러스 일주일에 24시간을 안 먹는다? 오늘 이제 본의 아니게 네. 사실은 24시간 단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오전에 지금 수원에 삼성전자 데려가가지고 강의하고 계속 강의가 이어져가지고 일부러 점심 안 먹고 지금 오후까지 강의하고 지금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단식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3번 식사를 하면서 식사 후에는 피가 소화기관 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량이 좀 부족해지니까 먹고 나서 앉아 있으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게 되니까 안정적으로 뇌에다가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되거든요. 굶으면요 계속 안정적으로 뇌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위장관이 안 무겁잖아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그러니까 몸은 가볍고 정신은 맑고,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훨씬 더 많이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일도 저는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허기감이 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오히려 몸이 가볍고 정신이 맑아지는 이런 경험을 한다면 이거는 건강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24시간 단식을 이제 내가 해봐야지 했는데 도대체 눈만 감으면 막 음식이 어른거리고 막 어지럽고 단계 땡기고, 이건 아직 건강하지 않은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피하 지방 조직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음식이 안 들어오면 필요한 에너지를 피하 지방 조직에서 끄집어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스펀지를 짜서 쓰면 되거든요. 얘가 잘 안 짜지니까 기운이 없고 힘들고 당이 땡기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건 건강한 몸이 아니죠. 건강한 몸을 만들 때까지는 처음부터 24시간 단식이 힘들면 16시간, 18시간, 20시간, 22시간 단계적으로 한번 늘려보시라는 거예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교수님께서는 하루 3끼를 꼭 먹어야 한다는 한국인분들의 그런 인식에 대해서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네요? 아니요. 그러니까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얻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에게 필요한 게 이제 단백질인데, 그렇죠. 앞서도 얘기했지만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70에서 80g 정도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이걸 한 끼에 먹는 게 좋을까요? 40g씩 2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뭐 25g씩 3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뭐 20g씩 4끼로 먹는 게 좋을까요? 나눠 먹는 게 좋죠. 네, 나눠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들어올수록 소화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 할 때는 4번 먹으라 그래요. 특히 단백질은 그러니까 다이어트 중에 근육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단백질을 적절한 양으로 자주 먹어줘야 피 속에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근육 손실을 좀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게 소화 흡수도 잘 안 되고 근육도 잘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단백질을 내가 의식적으로 챙겨 먹지 않으면 충분한 양을 먹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20g, 30g을 몇 끼니 먹어줘야지. 아침은 과일로 때우고 점심 고구마 먹고 이러면 저녁에 고기를 먹은들 내 몸에 근육량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했느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2끼보다는 3끼, 그리고 3끼보다 4끼를 먹으면 더 좋고, 그리고 3끼를 먹더라도 몇 끼니 단백질은 요 손바닥 요 크기 정도, 요 크기 정도의 그게 달걀이든 생선이든 고기든 그 식단에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달걀은 하루에 2개가 적당할까요? 아니요, 요즘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혈중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했는데,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의 70에서 80%는 간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오면 간은 콜레스테롤을 적게 만들면 되고, 음식으로 적게 들어오면 간은 더 만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간이 빠릿빠릿함을 잘 유지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물론 간에 지방간이 있고 그로 인해서 혈당과 콜레스테롤이 이미 올라와 있는 환자분이라면 그러면 조금 신경을 쓰긴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신경을 쓰더라도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일주일에 12개까지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2개 정도까지 드시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식후에 걷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이걸 또 1일 1만 보 걷기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요거랑 또 어떤 분들은 사실 뭐 식후에는 뭐 뛸 수 없으니까 걷는 게 좋긴 하지만 살을 뺄 때는 이게 숨을 헐떡이는 정도가 되어야지. 저도 의사분들 많이 만나서 인터뷰해보면 걷기는 뭐 운동이 되긴 하지만 이게 정말 몸에 더 좋고 감량 효과도 있으려면 사실 좀 숨을 헐떡이 정도, 조깅 정도는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의 제일 큰 착각이 뭐냐면 식이요법과 운동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식이요법과 운동은 다이어트의 수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얘네 둘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돼요? 자탄고지 해야 돼요? 간헐적 단식 해야 돼요? 운동은 뭘 해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 다이어트에 성공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운동도 필요해요. 운동도 필요하지만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기초 대상 같은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체 활동량인 거죠. 운동과 별개로 신체 활동량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꼼짝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살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 직장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좀 부지런 떨어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서 헬스클럽 가가지고 근력 운동도 하고 뛰고 1시간 운동을 하고 출근했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운동 효과 상쇄돼요. 그러니까 어떤 운동 해야 돼요도 물론 중요해요. 이게 유산소 운동이냐 근력 운동이냐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냐 중요합니다. 근데 운동하지 않는 나머지 시간 동안에 내가 얼마나 움직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지금 걷기 같은 경우는 걷기가 운동이냐 아니면 신체 활동이냐 애매하죠. 그러니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운동이라는 자극을 통해서 내 몸이 변화가 생겨야 이게 운동이잖아요. 근육이 늘어난다든지 심폐지구력이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뭐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이나 이런 수치들이 떨어진다든지 뭔가 그런 변화가 나타나야 이게 운동이거든요. 그런 변화를 나타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죠. 용법, 용량. 그러니까 용법은 적어도 일주일에 4일 이상, 그러니까 4일, 5일은 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용량은 힘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헬스클럽 가면 나는 간만에 운동한다고 가가지고 트레드밀에서 시속 8km 놓고 가볍게 뛰면서 헐떡헐떡 그러는데 옆에서 보니까 시속 12km 놓고 30분을 거뜬히 뛰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운동 효과가 좋을까요? 당연히 12kg. 그 사람은 이미 피트가 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건강한 몸을 잘 유지하는 운동인 거예요. 근데 나는 운동 안 하다가 이제 막 시작하니까 막 숨이 헐떡여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은 운동 효과는 이 사람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몸이 바뀔 수 있는 자극인 거예요. 그 자극이. 그렇죠. 네. 그래서 운동을 무조건 강도 높게 하고 많이 해야 돼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이 운동량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차거나 뭔가 근육의 이제 무게가 좀 근섬유를 뒤질 정도의 무게거나 이러면 이제 그건 운동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걷기를 이제 만보 걷기를 얘기했는데 1만 보를 걸으려고 노력하느니 차라리 틈틈이 걷고 그리고 15분이라도 숨이 찬 자극에 계단 오르기도 좋고 차라리 뛰기라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혹시 유산소와 근력 운동 중에서 뭐 추천하시는 운동들 뭐 한두 가지씩 있다 뭐. 저는 뭐 둘 다 시간 나면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유산소에서는 좀 어떤 거를? 저는 솔직히 유산소 운동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상생활에서 의식적으로 많이 걸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걸을 때 좀 속도를 내서 빠르게 걸어요. 그럼 그게 다 유산소 운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안 앉아 있거든요. 그리고 지하철이 올 때까지 플랫폼을 계속 왔다 갔다 걷고 그리고 계단 이용하고 이러면 그 자체가 운동 아닌가요? 그러니까 걷기는 운동이 아니지만 언덕을 올라가거나 빠르게 걸어서 숨이 차는 운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운동과 신체 활동의 경계가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유산소는 그렇게 하면 되고 내가 마음 먹고 헬스클럽 갔으면 이제 옷도 갈아입고 땀 흘릴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뛰던가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해야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옷 갈아입고 트레드밀 위에 올라가서 천천히 걸으면서 드라마 한 편 보고 내려오고 운동하셨다고 얘기하거든요. 맞아. 근데 운동에서 또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거 얘기하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서카디안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몸이 지구의 자전 주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우리 몸도 낮 밤에 따라서 우리 몸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밤 시간은 휴식과 수면 모두, 낮 시간은 음식을 먹고 활동하는 모드거든요. 네, 그래서 호르몬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이 24시간을 주기로 이렇게 사이클을 이루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슐린 호르몬은 낮에는 바쁘게 일하지만 밤에는 쉬어야 되고, 멜라토닌 호르몬은 낮에는 작동을 안 하고 밤에 어두워지면 이제 분비가 돼서 밤 사이에 수면에 관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호르몬의 분비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뭐 체온, 그다음에 뭐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 이런 것들이 낮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몸이 낮이라고 느끼는 거, 밤이라고 느끼는 게 이게 싱크로가 돼야 되는데 우리 몸의 이제 시계가 뇌에는 중추 시계가 있고 몸에는 말초 시계가 있는데 이게 싱크로가 돼야 돼요. 뇌는 빛이 들어오면 낮이에요. 빛이 차단되면 밤이에요. 몸은 음식이 들어오면 낮이에요. 음식이 안 들어오면 밤이에요. 이게 맞아야 돼. 옛날에는 맞았어요. 그 둘 다를 일치시켜야 되겠네. 네. 옛날에는 맞았어요. 어두워지면 뭐 실내등이 없던 시절에는 자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게 딱 맞았는데 요즘에는 실내등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뭘 먹게 되고
그다음에 뭐 또 이 시프트 워크가 있어가지고 낮에 자고 밤에 일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서커던 리듬이 깨지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이러면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살이 찌고 혈당 조절이 안 되고 당뇨가 올 수 있어요. 지금 수면도 얘기해 주셔서 잠을 잘 자야 살이 빠진다는데 요건 사실인지랑 수면 부족은 우리 몸에 얼마나 안 좋은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용우의 이 내 몸 혁명이라는 책에서도 지금 한 달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여기 소개하고 있거든요. 아, 한 달 다이어트 프로그램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운동하기도 싫고 빵도 끊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살 빼세요라고 얘기하면 바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바빠서 한번 시간 내면 할게요. 그러면 차일피일 미루잖아요. 근데 이분들한테 한 달만 운동하고, 한 달만 밀가루 끊고, 우리 한 달만 해보는 건 어때요? 이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한 달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한 달만 해도 몸이 바뀌거든요. 한 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지방간이 있는 사람한테 한 달만 술하고 과당을 끊으면 어떻게 되죠? 간이 정상으로 돌아오겠죠. 그렇죠. 인슐린 저항성 있는 사람에게 한 달만 하기 싫은 운동 억지로 하고 24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면 좋아질 거 아니에요. 한 달만 해도 몸이 좋아지거든요. 그럼 몸이 좋아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욕심이 생겨서 다시 예전 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사실은 내가 미끼를 던진 거죠. 이 사람 몸을 바꿔야 되는데 이게 평생 해야 된다 그러면 엄두가 안 나니까 한 달만 해보자. 그러면 한 달에서 몸이 바뀌면 또 쉽게 예전 몸으로 안 돌아가요. 왜? 몸이 건강해졌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시 야식하고 뭐 잠 못 자고 이러면 야금야금 몸이 망가지겠죠. 이거는 요요가 아니죠. 몸이 다시 야금야금 망가지면서 살이 찌는 건 재발이죠. 재발. 그러니까 이게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엔 내가 좀 융통성 있게, 우리가 워라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과 건강을 조금 융통성 있게 잘 하면 건강도 챙기면서 일도 하고 하면 그냥 건강 신경 쓰지 않고 일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건강이 좀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한 달 프로그램을 할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수면입니다. 그러니까 수면의 질이 좋아야 몸이 빠르게 회복이 돼요. 왜?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은 부족한 거 채우고 망가진 거 고치고 그 다음에 근육도 만들고 면역 시스템도 다시 고치고 이러면서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이 회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망가진 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한 달 프로그램이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인데 그 한 달이라는 요 짧은 시간 동안에 내 몸을 빠르게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가 수면의 질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면, 그 다음에 딥슬립이 충분한 이런 양질의 수면을 갖게 되면 우리 몸이 빠르게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 몸의 회복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간도 회복 능력이 뛰어난 그런 장기인데 왜 간을 매일 피로하게 놔두고 휴식을 취하게 안 해줬냐는 거죠. 휴식만 취하게 해줘도 좋아지는데. 네. 아니 밀크시슬 백날 먹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술하고 과당만 끊어도 얘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을 내가 숙면을 취하고 몸에 나쁜 거 딱 끊고 몸에 도움이 되는 거 챙겨 먹잖아요. 한 달만 해도 드라마틱하게 달라지거든요.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수면은 어느 정도 자고 양질 수면 취하는 방법? 뭐 개인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거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에요. 그래서 저는 잠자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침대에서 일어나는 시간, 요 시간만큼은 정해놔요. 적어도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한 달 동안만큼은 11시면 그냥 잠자리에 들어가고 7시면은 일어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중간에 깨고 좀 깊은 잠을 못 자더라도 어쨌든 썰카단 리듬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내 몸이 좋아질 때까지는 어쨌든 그 수면의 질이 좋아질 때까지 좀 수면에 할애하는 시간만큼은 확보해줘라. 이게 중요하죠. 지금 아까 한 달 얘기해 주셔서 요 책에 보면 신진대사를 재설정하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4주 플랜이 총 0단계, 1단계에서 2단계부터 유지기까지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각 단계별로 그냥 한 줄 코멘트로 이런 거는 좀 중요하다면 한마디 해주시면 0단계가 데이 7에서 데이 1 준비기예요 일단은. 그걸 뭐냐 하면 일단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보다는 이미 그동안 다이어트를 많이 해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갑자기 시작하면 이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제 준비 기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일주일 동안은 내가 14시간 공복과 7시간 숙면만 잘 지키라고 얘기해요. 설칸 리듬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전략. 다른 것도 원래 하던 거 그대로 다 하고. 뭐 이제 설탕 밀가루도 끊을 수 있으면 좋고 그래서 일단은 서르케이단 리듬을 돌려놓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그게 조금 이제 잠자는 것도 좀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러면 이제 다이어트에 돌입하는 거죠. 1단계가 데이 1부터 3일차까지 지방대사 스위치 격인데 탄수화물 섭취 제한하고 장 해독과 생체 리듬 돌려놓고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기인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지방을 끄집어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첫 3일은 사실은 일종의 3일 단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굶어야 어쨌든 지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게 하면 몸도 힘들지만 근육 손실을 피할 수가 없으니까
근육이 빠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단백질은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쉐이크 형태로 섭취를 하면서 탄수화물을 제한해서 장도 좀 휴식을 취하면서 결국 지방을 빨리 끄집어 쓰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거죠. 2단계가 데이 4일부터 7일차까지가 렙틴 저항성과 지방간 개선인데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로 지방 대사 활성화하고 운동과 영양제 챙기기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일단 탄수화물을 무조건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못 먹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량은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4일차부터는 점심에 일반식으로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내가 점심에 밥을 먹는 거는 아무래도 낮 시간 동안에 인슐린의 작동 능력도 제일 좋을 때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량도 많으니까 그때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근육 손실을 막자는 거죠. 근데 영양제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는 아니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좀 뭘 먹어야 되나요? 재밌는 게 이제 미국에서 고도 비만인 사람들을 베리아트릭 수술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위를 절자거나 수술을 하잖아요. 큰 수술이니까 이제 이런저런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재밌는 게 고도 비만인데 미량 영양소 결핍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을 미량 영양소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 거의 결핍이고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그다음에 뭐 아연, 마그네슘, 심지어 철분까지도 상대적으로 그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먹긴 많이 먹는데 그 엠프티 칼로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영양소들은 없이 그냥 열량만 내는 것들을 많이 먹다 보니까 살은 쪘으나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결핍이 돼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 과잉 영양소 결핍인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럼 어쨌든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 지방간이 있고 뭔가 먹는 게 부실해서 이제 그런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 몸을 건강한 몸으로 돌리려면 음식으로도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되지만 혹시 음식을 먹을 때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 아연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쨌든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거를 채워 넣어주는 게 빠르게 몸을 건강하게 돌리는데 유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권하는 건 일단 장내 환경을 좋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유산균도 저는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종합 비타민, 그러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는 애들은 가성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지 모르니까 일단은 다 들어있는 종합 선물을 세트를 주는 거고, 비타민 C, 그 다음에 칼슘, 마그네슘, 얘네들은 조금 용량이 크기 때문에 종합 비타민 안에 들어있는 용량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 챙겨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는 현대인들의 뭐 8, 90%가 결핍인데, 특히 뭐 우리나라의 위도에서 뭐 거의 그 야외 활동도 없는 데다가 나갈 때마다 자외선 차단 크림을 바르고 다니면 사실은 비타민 D 결핍이 많아요. 근데 뚱뚱한 사람들은 더더구나 야외 활동도 없는 데다가 이게 살이 찐 사람들은 비타민 D가 지용성 비타민이라 이게 지방에 잘 녹아 들어가니까 실제로 활용되는 비타민 D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결핍이 많은데, 비타민 D가 결핍되면 뭐 면역력도 떨어지지만 살이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살이 잘 빠지게 하려면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내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으로 먹을 수 없다면 영양제 형태로 공급하는 게 그래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문명의 이기를 조금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죠. 부족한 것들은 좀 채워주는 게 그렇죠. 좋다. 자, 3단계가 데이 8일부터 14일째까지 간헐적 단식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인데 24시간 단식으로 인슐린 저항성과 지방간에서 벗어나야겠는데 3단계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단계에서는 점심 일반식 먹고 저녁도 일반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4끼의 단백질을 공급하되 점심 저녁은 일반식으로 먹게 되는데, 잘 챙겨 먹으면서 일주일에 하루를 기습적으로 굶는 거죠. 24시간 단식. 그러니까 하루를 완전히 굶는 게 아니라 한 끼만 먹는 건데,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속아요. 그러니까 매 끼니 적게 먹는 지속적 저칼로리 다이어트는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린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매일매일 잘 챙겨 먹다가 불시에 굶고 그 다음에 잘 먹잖아요. 몸이 기초대사량을 안 떨어뜨려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주는 효과가 앞서 이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걸 얘기했는데, 기초대사량이 안 떨어지게끔 잡아주니까 지속적으로 체중과 체지방이 빠지는데 유리하겠죠. 그리고 4단계가 15일차부터 21일차가 대사 유연성 회복과 신진대사 최적화인데 여기서는 주 2회 24시간 단식으로 빠르게 몸을 회복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이제 4주 프로그램 중에 제일 피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도 이틀 하고, 사실은 생각해보면 일주일 중에 이틀을 한 끼밖에 안 먹으면 매 끼니 잘 먹으라고 얘기하지만 5일은 잘 먹고 이틀은 한 끼 먹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먹는 걸 다 더해서 7로 나누면 칼로리를 계산하면 사실은 매일매일 먹는 양은 적은 거잖아요. 평균으로 치면. 이렇게 먹게 되면 근육이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기초대사량도 떨어지지 않고
근육도 유지가 되면서 체지방만 빠지게 되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훨씬 더 빠르게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처음부터 이제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그러니까 몸이 그 대사 유연성도 떨어져 있고 지방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인데 네. 나는 욕심에 난 일주일에 2번 간헐적 단식할래. 이러면 근육이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계적으로 내 몸을 회복시키면 3주차쯤 되면은 간헐적 단식을 이틀을 해도 근육이 빠지지 않고 지방만 빠지는 몸이 됩니다. 자, 마지막 5단계가 여기서는 이제 데이 22일부터 28일 업그레이드 체지방 감량 극대화인데 주 3회 24시간 단식으로 효과 극대화예요. 주 3일은 네. 진짜 네. 철저하게 이 프로그램을 실천을 해서 3주차에 처음에 시작할 때 근육량 이상으로 회복이 되고 네. 체지방이 잘 빠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퐁당퐁당으로 주 3일 단식을 해도 몸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제가 겪어보면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들은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그 마지막 주는 그냥 제가 3주차를 한 번 더 하게. 그러니까 주 2회, 그러니까 24시간 단식을 한 번 더 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만 해도 그 한 달 후에는 몸이 빠르게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 지금 이제 발동이 걸린 것 같아요. 지방도 잘 빠지고 근육도 막 늘고 너무 좋은데 저 한 달 더 하면 안 될까요? 안 될 이유가 없죠. 한 달 더 하면 좋죠. 그러니까 한 달만 해봅시다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몸이 가볍고 좋아져서 몸이 더 하고 익숙해지는 거죠. 네, 더 하면 저야 뭐 감사하죠. 몸이 더 좋아질 텐데.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운동도 귀찮고 밀가루도 끊으라 그랬는데 가끔씩 술도 먹고 빵도 먹고 하면은 결과가 잘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달 했는데 이 결과가 시원찮은데 그냥 저 한 달 더 하면 안 될까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반에 집중해서 몸을 바꿀 때 확실하게 바꿔야 되는데 몸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무리해서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종료하고 유지 전략.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체중과 몸 상태를 유지하겠다. 그럼 유지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잘 챙겨 먹고 많이 움직이고 운동하는 거죠. 그러면 떨어졌던 기초대사량도 회복이 되고 근육도 좀 회복이 되면 그때 작정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낫지 어설프게 시작해서 죽도 밥도 안 되고 기초대사량도 떨어지고 근육도 빠졌는데 저는 지금 기왕 시작한 김에 더 하고 싶은데 더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몸이 더 상한다. 네, 안 바뀝니다. 그럼 이렇게 한 달 하신 분들, 4주 플랜 하신 분들은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많이 이제 해보셨으니까요. 저는 뭐 진짜 한 달만 해도 뭐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 이제 끊으시는 분들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많이 무너지신 분들은 한 달 가지고는 몸은 확실히 개선이 되나 완전히 건강한 몸으로 돌아가는 데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발동이 걸린 분들은 그냥 2개월, 3개월 계속 하게. 근데 3개월 이상은 제가 안 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3개월이 넘어가면 이제 잘 안 움직여요. 그때는 유지기로 가는 게 낫거든요. 몸도 지쳐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유지 전략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몸이 추스려지면 다시 또 한 달 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지 비만학회에서 얘기하는 지속적인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3개월에서 6개월을 지속한다고요? 못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 달을 집중해서 내 몸을 바꿔놓고 바뀐 몸을 유지하는 전략으로 갔다가 다시 몸이 추스려지면 또 한 달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천 가능한 방법이고 이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